일단 대전, 경기, 강원, 부산인가요? 거기가 지금 9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니까 반드시 응시하시기. 알았지?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원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봐야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눈치 작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알지?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에 너무 있지 자기를 묶어 놓지 마시고 좀 독립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생활하면 좋겠다라는 곳에 응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 선택이 조금 고민이 되는 사람은 선생님 연구실 와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고요. 알죠? 그렇게 해서 5월 19일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든 보지 못했던 후유증 없이 바로 어떻게 돼 5월 19일로 그대로 넘어가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꼭 가져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서울시도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같은데 6월 23일 서울시 시험도 상당히 큰 시장이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알죠? 그래서 3번 연속되는 이 기회 중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걸로 가져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긴장감을 풀지 말고 6월 23일까지 쫙 몰고 가길 바랍니다. 알죠?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 수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 수업은 철저하게 적중이 아니야. 이 수업은 철저하게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야. 오늘 아마 시간 내에 대부분 풀었겠죠? 아닌가요? 혹시 시간 내에 풀지 못했으면 이 수업의 목적성에서 좀 벗어난 거야. 선생님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혹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짧게는 10분, 알지? 10분 내에 한 해 정도 풀어주면 좋습니다. 국어는. 그러면 나머지 10분 정도 아낀 것을 영어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에서 정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풀면 15분 내에 일단 한 해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그렇게 하면 또 5분 아껴서 영어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국어를 있지 너무 오랫동안 20분까지 꽉 채워서 풀면 나중에 영어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돼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물음표가 찍히는 거야. 그래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 반드시 지금부터 필요하다. 알지? 자,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 이제 시중에 실전 문제 있지. 그 문제지가 되게 많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과목별로 하나씩 사십시오. 2점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사서 그냥 푹푹 찢어. 그래서 찢어서 맨 위에 스테플러요. 모든 5과목을 다 묶어. 딱 찍어 놓으십시오. 알죠? 찍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한 100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시간 내에 푸는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100분 내에 5과목을 푸는 연습을 주 2회 정도 반드시 하기. 알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있지 풀어서 영어 뭐 40점, 30점 중요한 게 아니야. 대개 있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영어 70점 맞았는데 시간 부족이면 의미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내에 푸는 거야. 그래서 100분 루즈 타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구한테 전화 와도 끊어버리고 엄마한테 전화 와도 끊어버리고 그냥 아예 그 시간은 시험만 보는 거야. 100분 내에 5과목을 정확하게 푸는지 딱 체크하시고 과목별의 성적은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고 혹시 맞춰야 될 문제를 틀렸는지만 고민하기. 알지? 그래서 100분 내에 푸는 것에서 과목별 점수는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맞춰야 될 문제를 있지 정확하게 맞췄는지 틀렸는지만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 2회 정도 지금부터 어떻게 돼 풀면요 실전력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한 3월 있지 말 정도까지 아니면 어떻게 돼 세 번째 주까지는 과목을 다 돌려가면서 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풀 때는 국어부터 해서 영어로 마무리해야지 또 다음에 풀 때는 바로 행정학부터 해서 바로 국어로 마무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 4회 정도나 5회 정도는 그렇게 푸시고 그 5회 정도 푸는 것 중에 어떤 과목부터 풀어서 어느 과목으로 마무리하니까 되게 좋았다 느낌 좋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제 남은 기간 계속 푸는 거야. 계속 풀어서 몸이 있지 어떤 과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시험장에 가면 대부분의 마음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돼?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선생님들은 국어는 찢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첫 장이니까 찢어올 수가 없어. 근데 영어나 어떻게 돼? 선택 과목 같은 데는 자기가 있지 접수를 하는 거야. 원서 접수를 해서 가서 그 선생님의 목적성은 이 시험지 찍는 거야. 그래서 영어나 이런 거 찢어갖고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시험 있으면요. 한번 이렇게 넘겨보겠죠. 시험지 받았다고 해봐. 받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한번 넘겨봅니다. 보는데 정말 어떻게 돼? 불행하게도 첫 번째 본 문제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국어였다면 선생님 욕하겠죠. 미세! 하면서 욕할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 심리적 위축감이 이 100분 동안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수능에서 조사한 것인데 언어 영역이 어려우면 그게 어떻게 돼요? 수능은 상당히 어렵게 체감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적이 대단히 낮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교시의 느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변수가 적은, 여러분들이 가장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변수가 적은 과목으로 시작해서 기분 좋게 시작해서 그대로 뭡니까? 바로 마지막까지 쭉 밀어붙이면 그 시험 문제 푼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4, 5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한 문제가 1점이죠. 한 문제가 1점이야. 그런데 4점 차이로 떨어졌다, 5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말 안 합니다. 대부분 뭔가 하면 한 개 차이로, 두 개 차이로, 이게 아쉬움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서 두세 개를 더 맞추는 것이 대단히 뭡니까? 좋은 합격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내용을 머리에 넣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시간 내에 바로 풀어서 정확하게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주부터 해서 주 2회에 100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해라. 100분 내에 연습 푸는 것은 시험지를 구하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시중에 이제 실전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 좀 뿍뿍 찢어서 위에 스태플로 딱 찍어서 풀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과목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과목으로 끝날 것이다. 딱 해서 100분 내에 정확하게 딱 풉니다. 풀고 채점할 때 과목별의 성적은 뭡니까? 바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채점하면서 내가 맞춰야 될 것을 혹시 틀린 게 아닌가. 그게 결정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여가는 연습을 합니다. 알죠? 그래서 한 5회 정도, 2주 정도 그렇게 푸시고 나머지 어떻게 돼? 바로 남은 기간은 여러분들이 풀었던 것 중에 변수가 적으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과목의 순서대로 계속 연습해서 시험장에 딱 가면 나는 어떤 과목부터 풀어서 어디까지 끝날 것이다. 머리에 딱 이렇게 박혀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5월 19일, 6월 23일까지 가면요. 실전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실전력만 이렇게 강화해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되게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0분에 딱 100문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지 많은 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하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알지? 그 말 가지고 절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잖아. 그래서 반드시 실수를 나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에 목적성을 갖고 가기 바랍니다. 알죠?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바로 매주 새로 이렇게 시험지를 펼쳐놓고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최신 뭡니까? 문장도 몇 개 있고 그럴 거야. 그잖아?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기출문제로 놓고 이렇게 대체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습니다. 요 정도 나온다 보면 돼. 한 4, 5년 동안 있지 이 공무원 국어에서 충격적으로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사나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죠. 영어도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국어는 거의 비슷한 난도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실전력이기 때문에 성적이 85점을 여러분들이 심리적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국어에서 나름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85점에서 조금 떨어지면 조금 이제 실수한 게 없는지를 보시고 요것을 좀 잡아주면 되겠다는 목적성을 꼭 가져라. 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갑니다.